안녕하십니까. 이거 살충제 이야기인데, 금방 또 같이 봅시다. 자, 레이첼 카스는 1962년에 침묵의 봄을 출간해서 살충제 폐해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적했는지 봅시다. 레이첼 카스니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살충제가 생태계를 조지고 축산업구도 보건상의 피해까지 유발한다. 이 보건상의 피해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생태계, 그 다음에 축산업, 그 다음에 사람한테까지 다 삼위일체로 조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스는 살충제가 유발하는 피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희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1962년까지만 해도 살충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오히려 미국 정부가 해충의 피해를 줄이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즉 정부가 앞장서서 살충제를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카슨의 고발을 통해 미국에서는 환경운동의 서막이 올랐고 환경 정책이 본격적으로 입안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카슨이 화학적 방제에 큰 피해서를 보고한 적 하나. 그럼 화학적 방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 갔어? 살충제 가지고 방제하는 것을 화학적 방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얘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면 안 되죠. 이거 뭐야? 살충제를 통한 살충제를 통한 방제. 근데 굳이 살충제가 아니라 이제 화학약품 등을 쓰는 거를 다 저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1958년과 1959년 2년에 걸쳐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불개미 항공방제이다. 얘네는 살충제도요, 천주국답게 비행기로 뿌리나봐요. 불개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메리카로부터 알라바마주 모빌 항구를 경유하는 미국으로 들어왔답니다. 1928년경 불기에야미는 모빌교의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후에는 미국 남부 대부분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불개미는 미국에 들어온 지 40년이 지나도록 미국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잠시만요. 나 이거 비행기 모드 봐야겠다. 그러다가 치명적인 위력을 지닌 살충제가 개발되면서 갑자기 불개미들이 방제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거 세 줄 40년 동안 해충이 아니었다니까요. 들어왔지만 딱히 그냥 그랬단 말이야. 근데 봐봐, 살충제가 개발되면서 갑자기 불개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대요. 살충제 나오면서 이거 이거 뒷돈 받았겠죠. 뒷돈. 미국 농무부는 정부 간행몰이라는 영어에서 불개야미를 농업의 파괴자요, 동물과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를 묘사했대요. 이거 뭐야? 이게 갑자기 이상하죠? 40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 새끼들 하는 거 봐라. 그러나 연구자들은 불개미가 바구미 유충과 같은 해충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불개미가 만드는 흙 무대기가 토양의 공기를 통하게 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이점이 있음을 보고하였대요. 그러니까 뭐야? 이 새끼들 나쁜 새끼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연구자들이 오히려. 그래서 불개미에 물려 죽을 수 있다는 농무부의 선전과 달리 미국에서는 1959년에요. 없어. 그러니까 통계 자료로도 지금 불개미는 존나게 억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력하여 8만 제곱킬로미터의 살충제를 뿌리는 계획이 수립이 되었대요. 덕분에 찝찝하지만 살충제 제조업자들은 안 기모찌 했다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겠죠. 불개미 방제에 사용하기로 한 디엘드린과 헵타클론은 DDT보다 독성이 몇 배나 강하기 때문에 대규모 살포에 따라 조류, 어류, 포유류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도 다 뒤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파브르 꿈나무들이 농무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개무시당했고 마침내 1958년에 살충제가 또 살포됐네. 이런 미친. 야, 그래도 이때보다는 많이 줄었네. 살충제가 뿌려진 지역에서 몇몇 야생동물은 그냥 다 뒤졌고요. 조류, 가축, 애완동물도 다 뒤졌습니다. 그냥 다 뒤졌어요. 그러니까 너구리 뒤지진 않았네. 하지만 잔류물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또 뿌렸어요. 또 뿌려서 새가 절반이 뒤지고요. 어류, 조류, 포유류 검사 결과 90% 이상 디엘드린 헤타클로드 잔류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농가에서는 송화제와 가금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고 돼지는 다 죽은 채로 태어나자 죽었답니다. 화학적 방제의 부작용이 뒤지게 나왔죠.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가지무는요,
화학적 방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볼까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방제. 그래서 이런 살충제에 의한 생태계 개박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생물학적 해결 방안을 보세요. 효과적이다. 생물학적 방제는요, 한 놈만 조지는 겁니다. 한 놈만 조지는 거예요. 효과적인 생물학적 방제 방법에는 SIT, 니들이 읽으세요. 뭐 인섹트, 뭐야 이거, 몰라. 불임곤충 기법.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 방법은 짝짓기 능력은 졸라리 많은데요. 생식 능력은 없는 수컷 곤충을 살포해서 곤충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충의 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야스를 못하는 남자들을 여자랑 다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떨구는, 뭐야 이거 씨발 한국인데? 이거 지금 출산율 제로로 가죠?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겁나 하려는 애들은요 결혼을 못해요. 근데 어차피 못하는 애들을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게 SIT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SIT 방제는 1950년대 검정파리를 방제하기 위해서 처음 개발되었대요. 검정파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온열동물 피부에 상처를 알을 낳아요. 그래서 그 알에 넣기에는 유충이 숙주의 살을 파먹어요. 존나 독하네. 이 기생곤충에 감염되는 황소도 열흘 만에 죽고 그 피해가 경제 손실을 따졌을 때 해마다 미국에서 4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정파리가 사람에게 따지면 사람 살을 파먹고 그 안에 알을 넣어요. 사람 살을 이렇게 파먹고 여기 알을 넣어요. 그럼 알에서 깨어난 요 애벌레 새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애벌레가 그 살을 또 파먹습니다. 미친. 그래가지고 황소도 열흘 만에 죽는데요. 미국 농무부의 곤충학 연구팀의 니플링은 미국 남부의 지방 갑축에게 너무 피해를 일으키는 검정파리를 죽이려고 살충제 없이 죽이려고 해서 그 SIT를 졸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X선을 곤충에게 쪼이면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1950년대에는 X선이나 감마선을 이용해서 다 불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나 가능하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있던 기술을 가지고 이때 실험을 해서 OK를 한 거죠. OK 받아낸 거고. 그래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건설한 파리 공장에서 검정파리 수천 유충을 대량으로 불화시켰고 얘들을 불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 없는 검정파리 수컷이 졸라 나왔어요. 얘네를 이제 비행기 20대에 태우고 매일 살포했다고 합니다. 35억 마리의 씨 없는 수박들이 이제 야스를 하기 위해서 조지아주 엘레베마주에 방사를 했다고 해요. 자연적 수컷보다 짝짓기 능력이 뛰어난 불임 수컷이 자연적 수컷보다 현저하게 많아지도록 살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충보다 뭐가 더 많아진 거야? 불가능충이 더 많아졌죠. 불가능충.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이거에서 겁나 살포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줄었답니다. 결국에는. 왜? 애들이 가능충들은 오히려 짝짓기를 못하고 불가능충이 짝짓기를 더 많이 해가지고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줄었답니다. 미국에서 검정파리 유충에 감염된 동물이 마지막으로 보고된 것이 1959년 2월이었어요. 해당 지역에서 검정파리 박멸이 생태계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고요. SIT는요, 성공해서 아직까지도 쓰고 있답니다. 즉, 여기서 생긴 문제점을 나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죠. 자, 얘도 뭐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